자, 다시. 자, 1년의 내용과 8, 9, 10. 8년의 내용. 얘가 1년의 내용과 8년의 내용이 1년의 내용은 현실을 인식하는 거라면, 아, 나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지금 여기 있구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에 대한 그런 우울한 인식이고, 8년은 그리고 나서 그 인식 후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떠올리고 생각한 이후에 현실을 다시 인식하는 거야. 현실에 대한 재인식.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자, 순서가 바뀌었지. 1년은 얘가 먼저 나와 있었거든. 그리고 얘가 뒤에 나와 있었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아주 단순한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아, 고3, 이제 대학 가야지. 아, 우울해. 이런 게 그냥 1년에 나온 현실 인식이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응?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래서 8년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대학 가야지. 고3인데. 말하는 내용의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내용은 거의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년에서는 그냥 좀 무기력하게 현실을 인식한 거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사고 과정을 거친 후에, 그래, 대학 가야지. 고3인데 하고, 나름대로의 의욕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재인식하는 겁니다. 파이팅을 다지는 거죠. 파이팅. 그래, 파이팅 해야지. 라는 인식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쩌면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좀 무기력하게 있다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 의지를 다집니다. 응. 그래서 보죠. 일제강점이라는 우울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 천명은 천직이야, 천직. 하늘이 내려준 직업. 그래서 나는 시인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아. 가질 수 없어. 그런데 그 시인이라는 직업을 왜 슬프다라고 표현했겠느냐? 시를 쓴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죠. 일제강점의 현실에서 독립이라는 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독립에 대한 열망을 시로 쓴다고 해서 독립이 옵니까? 자, 시인이라는 직업은 요 슬프다라는 건 현실적 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는 직업이기 때문에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 한번 써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적어봅니다. 그래서 그 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땀 냄새와 사랑 냄새에 포근히 풍긴 후각적이지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유학생활 합니다.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이때 늙은 교수는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그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 왜? 돈을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유학생활 하는데 어린 때 동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감이죠. 혼자 나는 무얼 바래서 다만 홀로 친전 가라앉는 것일까. 자, 홀로 외로움 가라앉은 무기력함 성찰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죠. 나의 대학 생활은 자 시를 쓰면서 쓰는데 내 나의 현재 생활을 소재로 시를 쓰잖아. 왜냐면 시라는 건 나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 생활은 어떠냐? 학비 봉투를 받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와 동떨어진 지식이나 들으려고 유학생활을 하는데 그 유학생활의 모습은 친구를 잃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혼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이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은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는 것인데 그럼 나의 인생은 뭐야? 시인으로서의 사는 거 아니야.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때 부끄러움은 쪽팔린다는 뜻이야. 성찰의 결과죠. 자, 봐봐. 여기 시가 쉽게 쓰여짐. 나의 생활이 무기력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아. 왜? 인생이란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비해 나의 유학 생활은 무기력,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아. 시도 그래서 너무 무기력하게 써져. 쉽게 쓰여진다는 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 곧 대학 가야지. 고3인데. 이런 것처럼. 그래, 이 일제강점기의 현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되지라는 것을 현실을 재인식하고, 아, 일제강점기지. 무기력하네. 어, 부정적인 현실이지. 그런 현실 속에서 뭐예요? 등불을 밝혀. 이때 등불은 저항 수단이죠. 캄캄한 밤에. 어둠을 일제 강점기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 확신이야 확신 무조건 올 거야. 이때 아침은 광복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최후의 나. 이때 최후의 나가 이게 학교 선생님에 따라도 다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 윤동주의 시에서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답을 알기 때문에 고민할까? 문제점이 있을 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할까? 보통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봐. 자, 살을 빼려면 지금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답 바로 나오죠? 뺄 거면 안 먹어야죠.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말아야 돼? 답 바로 나오죠? 근데 왜 고민합니까, 우리는? 둘 다 하고 싶어서죠.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성적도 잘 받고 싶어. 그러니까 고민하지. 그래서 어떤 고민하는 것이 있을 때 즉각 내 안에 정답을 알고 있는 내가 있어. 얘가 누구야? 내면적 본질적 자아야. 내 안에 나. 내 안에는 나가 여러 개가 있어. 그중에 정답을 알고 있는 거. 이걸 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단횡단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걸 답을 알고 있어. 즉각. 그런데 우린 고민이 생겼을 때 그런 나도 있지만 내 안에 그것을 실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 현실적 자아도 있지. 가장 좋은 건 이 둘이 일치하는 거지.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 갈등, 빨간 걸로 쓸까요? 갈등, 분열돼 있을 때 그것을 반성, 성찰하고 그러지 못하는 현실의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거지. 윤동주 씨를 보면 이 틀을 알 수 있어. 자, 최후의 나는 내 안의 나야. 나는 뭘 확신해? 아침이 올 걸 확신해.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 이 어둠이 캄캄한 이 상황을 등불을 켜서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의지를 가지고 이상적인 때를 기다리는 나, 답을 알고 있는 나. 당연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답을 알아. 이런 것처럼 최후의 나가 바로 누굽니까? 본질적 자. 그런 나가 우울해서 무기력하게 있는 시무룩해 있는 현실적인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로. 아이고 그렇게 힘들고 무기력했어? 아침 올 건데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지라고 요때 앞에 있는 나도 그 답을 알고 있는 나가 그러지 못한 나에게 위로의 손을 내미는 거죠. 얘도 본질적 자. 얘는 무기력하게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현실적 자. 그 둘이 처음 악수하게 되는 겁니다. 갈등을 벌이고 있었던 정답을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내가 드디어 손을 잡는 거죠. 둘의 화해. 밤비가 속살거리는 그 배경, 날씨, 정서를 더 심화시키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대, 분위기를 형성하죠. 자, 일제강점기라는 그리고 내가 위치한 곳이 일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여기 뭐 늙은 교수의 강의 이런 것들 동떨어진 이런 것들 나는 무엇을 바라며 침전하는 것일까 가라앉는다
그런 것들이야. 무기력하게 지내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 요 내용이 지금 제목이자 핵심이지. 등불, 시대처럼 올 아침. 자, 밝음과 어둠의 대비. 자, 그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 뭐 여기 내용 정리가 뭐 있긴 하지만 뭐 됐습니다. 주로 시각적 심상이 주로 나타나고, 저거 뭐죠? 밤비가 속삭이는 건 청각적인 거겠죠. 자, 이번엔 광야. 조금만 더 버텨봐. 내일 몇 시부터 학원 있니? 아니, 근데 네가 채팅을 해도 내가 모르는구나. 잠이 들었다, 우리. 광야는 아주 넓은 들판입니다. 넓게 펼쳐진 등판. 주변에 시야를 가리지 않고. 근데 이 정도의 광야의 공간, 이게 아주 넓은 공간이라고 봅시다. 지평선도 보이는. 중간에 산맥이나 산들이 있으면 이게 광야입니까? 아니겠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넓은 들판. 자, 이 작품은 이육사 시인이 쓴 작품으로 전체 5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년은 과거, 4년은 현재, 미래는 긍정적인 미래를 낙관하는 확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돼요, 이 작품은. 여기서 4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4연이 현재예요. 봐봐. 지금 눈 내립니다. 이곳에, 여기에, 여기 광야에 지금 눈 내려요. 겨울. 일제강점기 다 빼놓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디선가 매화 향기가 나요. 봄의 징조죠. 겨울이지만 대비됩니다. 어쨌든 겨울이지만 곧 봄이 온다는 걸 알고, 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내가 여기에 노래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때 가나나는 왜 가나나냐면 내가 가진 건 노래의 씨밖에 없기 때문에. 뿌려라는 명령형을 통해서 뿌리겠다 이 뜻이죠. 내가 가진 건 노래의 씨밖에 없어. 노래의 씨밖에. 뿌리겠다 라고 써도 되는데 뿌려라라는 명령형을 통해서 아라어라의 명령형을 통해서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더 강한 의지를. 무슨 의지냐? 씨를 뿌리겠다는 의지. 자, 장미 씨를 뿌리면 뭐가 피죠? 나중에 장미가 피겠죠? 노래 씨를 뿌리면 뭐가 펴요? 노래가 피겠죠. 근데 그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내가 부르기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청고의 뒤에, 여기서 크게 나눠야지. 코 훌쩍거려서 미안. 계속 이러네. 아. 여기 현재 겨울이에요.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미래입니다. 오랜 세월 뒤에, 그냥 단순히 오랜 세월이 지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그리고 플러스 반드시.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때 초인은 누구다? 우리 민족의 구원자. 영화속 미래 역사의 주인공. 우리 후손들.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러면 그로 하여금 초인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뭐를? 여기 노래 씨를 뿌렸잖아. 그 노래를. 이것도 뭐뭐 하리라. 뿌리겠다. 의지. 소망을 드러내죠. 그래서 봐. 노래의 씨를 뿌리는 건 내가 부르기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야. 초인, 피어날 꽃, 노래를 부를 초인을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보다 노래의 씨를 뿌리는 거, 자기 희생의 의지. 계속 광야입니다. 여기서 제목의 광야는 어떤 곳이냐? 과거에 어떤 곳이었냐면 1년 태초에 이 세계가 탄생할 때 하늘이 처음 생기고 천지가 개벽하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겠느냐. 이때 다구는 소리는 대유법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데 이때 다구는 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인간의 흔적. 태초에 이 세상에 생겼을 때 생명이 어디 있었겠느냐 혹은 인간이 어디 있었겠느냐 라는 겁니다. 들렸으랴 서리법도 쓰였어요. 들리지 않았다. 인간의 흔적 없었다. 그 인간의 흔적이 없었던 생명의 흔적이 없었던 그때부터 이 광야는 있었다. 그래서 1화는 뭐냐? 자, 광야의 시간적 특성이에요. 뭐야? 원시적이다. 자, 광야의 공간성, 공간적 특징.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사랑에 휘달릴 때에도 자, 역동적 이미지. 이런 거 사회 비즈니스 이런 거 몰라도 돼. 의인법 쓰였어. 차마 이곳을 이 광야를 침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왜? 이곳은 누구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곳이야.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곳이야. 어, 내일 국어밖에 없어? 그러면 늦게까지 자도 되겠네. 그지? 다 끝나가. 그래서 이것은 광야의 공간적 성격을 얘기해. 아주 신성한 곳이야. 신성한 곳이야.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 자, 역동적 활발히 뛰어가는 의인법을 통해서 이럴 때 이것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 그 이곳에 끊임없는 과금, 세월입니다. 밝고 어두운 거, 세월. 시간은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 지고. 자, 계절은 추상적인 거예요.
계절이라는 추상적인, 이렇게 써야 되겠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가자. 자, 추상적인 관념에 해당하는 계절의 흐름을, 변화를, 구체적 상을, 꽃이 피고 지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다. 대단한 표현이죠. 많은 세월이 수없이 지나가고 드디어 비로소 큰 강물이 의미하는 거, 역사와 문명이 길을 열었다, 시작됐다. 누구의 역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요 과거 1, 2, 3년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야, 이건 저 옛날부터 있었고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것은 함부로 누가 침범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 우리의 역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여기는 그래서 사면은 광야의 역사성. 그래서 여기 광야는 그냥 단순히 넓은 들판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삶의 터전인 거예요. 이곳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곳에 현재 근데 눈이 내리는 일제강점이라는 침범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지. 하지만 이곳은 우리의 것이었고 태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것. 지금 잠시 이러고 있을 뿐이니 저 미래에 분명히 다시 우리의 역사적 삶의 터전이 될 거다. 그때 그 광복과 독립을 마음껏 누리는 후손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작품이죠. 여기 이런 상징적인 시어들이 있습니다. 매화향기는 지조절기를 상징하기도 해요. 선비정신. 여기 나오는 굴하지 않는 어떤 절개. 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표현상의 특징. 자, 서리법. 계절을 꽃에 피고 짐으로 표현.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자, 상징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많이 쓰였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형식, 뿌려라, 강인한 의지. 자, 추보식 구성. 자, 추보식 구성은 순행적 구성이라고 봐도 되겠지. 과거, 현재, 미래. 그 순서로.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들로 하죠. 여기 준 문제 좀 풀어봐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일단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 푸는 건 나중에 합시다. 따로 할 때 문제 풀어보는 거.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것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